버스 파업이 철회되면서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남은 과제도 참 많습니다. 이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원래 서울시는 파업 가능성을 낮게 봤었는데 노사협의가 진행되는 당일에도 파업이 철회될 것 같다, 뭐 파업을 할 것 같다 시각과 계속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었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버스 파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예견이 됐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이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 근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임금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버스 기사들은 임금 보전과 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했던 겁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같은 경우에도 이 찬반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89%가 찬성을 하면서 가결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파업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었는데요. 그렇죠. 이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이죠. 이 노사 조정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아마 서울 지역은 파업을 철회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과 경기도에서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실제 근데 예상보다 협상이 길어지고 또 회의장에서 노조 측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또다시 이제 파업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다시 회의가 진행이 됐고 이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한 새벽 2시 반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결국에 이제 요금 인상을 200원인가요? 200원 네. 인상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파업이 유보가 됐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요금 인상 안 한다고 그랬단 말이죠. 임금은 늘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시민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수도권은 통합 환승 할인제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버스를 타고 서울 지하철로 환승을 하게 되면 이 환승 할인제도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렇죠. 실제 이 할인 금액을 제외하고 승객이 지불한 그 금액을 지자체들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뭐라고 했냐면 이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 다른 지자체들은 앉아서 덕을 보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세 개 지자체가 함께 이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경기도가 요금을 인상한 만큼 그거를 그대로 돌려주겠다. 서울은 요금 인상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에게도 서울은 인상할 이유가 없다. 실제 그리고 경기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 시민들의 부담을 늘릴 수는 없다.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 버스는 준공영제를 지금 실제로 시행하고 있기 네.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왔단 말이죠. 네. 확실히 좀 다른가요? 다른 지자체 버스보다는? 네, 맞습니다. 근무 여건이?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이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공영제라는 것은 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을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이 적자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데요. 만약에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승객이 적은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자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노선을 폐지하려고 하겠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시행을 한 겁니다. 실제 뭐 이게 준공영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적자 노선도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고 기사들의 처우도 개선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근무 시간은 평균 47.5시간으로 줄어서 근무 여건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평균 월급도 390만 원으로 높은 편이네요. 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최고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된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준공영제를 실시를 하면서 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잖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었나요? 네, 이 준공영제를 시행을 하면 분명히 이 공공성은 확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이 적자 부분을 서울시가 모조리 이제 메워주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보면 매년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이느냐입니다. 뭐를 해줘도 그 생길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렇죠. 실제 버스 회사들이 정말 방만하게 운영을 하거나 뭐 인건비로 둔갑을 시켜서 예산을 횡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보조금은 결국 시민 혈세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용도외로 사용한 금액을 환수 조치하는 이런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임금 인상을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회가 된 건데 네. 그럼
시민 세금이 더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네. 실제로 더 투입이 되는 건가요? 네, 서울버스 노사가 지금 임금을 3.6% 인상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파업은 일단 피했지만 서울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상대로는 바로는 한 330억 원 정도가 더 들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뭐냐면 하루에 시민 한 400만 명이 버스를 이용하는 만큼 이 교통복지 차원에서 예산 투입이 더 되는 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뭐 이제 이번 그 합의할 때 임금은 인상했고 또 정년도 또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뭐 요금은 안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금 인상 여지가 굉장히 네. 많은 상황에서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